한자에 대한 집착은 중국을 퇴보시킬 것이다. 이 도발적인 문장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의 농촌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한 채 교실 구석에 앉아 한자를 검은 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글자를 포기했을까요? 문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자가 그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촌 교사가 한글을 활용한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지금부터 한글이 가져온 놀라운 교육혁명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교육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젊은 교사 류정입니다. 그는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였습니다. 도시에선 이미 특급 고등학교에서 교사 제의를 받았고 대학 동기들 대부분은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진짜 교육이란 가장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류정은 간수성의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로 자원봉사를 떠났습니다. 그곳은 고속열차도 고속도로도 닿지 않는 외딴 시골 마을. 그가 도착한 날 교장 선생님이 쓴 환영합니다라는 손팻말조차 아이들은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류정이 처음 마주한 5학년 아이들 중 한 명, 마샤오이 마샤오유가 물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뜻이야. 왜? 글자를 뭐지 있니?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글자가 다 까맣게 점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걸 검은 점이라고 불러요. 류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은 점. 아이들은 글자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반에 있던 20명의 5학년 학생 중 18명이 기본적인 한자도 읽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못 쓰는 아이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해력 자체가 결여된 상황. 한자를 익히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무조건 암기라는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에 있었습니다. 류정은 대학 시절 배운 교육이론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교실에 홀로 남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류정은 베이징대학교 도서관 시절 보았던 한 논문을 떠올렸습니다. 논문 제목은 바로 한글 창제 원리와 문해력 향상의 상관관계.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99.9%의 문해율을 자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문자, 한글의 구조와 그 과학적 설계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었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글은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왜 중국은 아직도 한자를 외워야만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죠.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자 자체가 아이들을 배척하고 있다. 그날 밤 류정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이 연결된 교무실에서 한글에 대한 모든 자료를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자음모음의 발음기관 모사 원리, 소리의 논리적 결합 구조까지 그가 읽을수록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위대함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을 때 나는 소리, 니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을 때 나는 소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건 그냥 상형이 아니라 사람의 입과 혀의 움직임을 본뜬 과학적 기호야. 류정은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스친 생각. 그래, 이 원리를 이용하면 한자의 부수를 소리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는 한국의 한글 조합 원리를 바탕으로 한자의 부수와 음을 연결짓는 새로운 학습 시스템을 직접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마샤오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오이야, 말씀 언니이라는 한자에 대해 들어봤니? 그냥 까만 점 4개에 막대기 하나 붙은 거요. 이건 사실 사람이 말을 하는 모양을 본뜬 글자야. 자, 여기 봐. 우리가 입을 어떻게 벌리고 말하는지 거울로 보자. 그는 교실에 거울을 들여놓고 아이들과 함께 입 모양, 혀의 위치, 소리의 방향을 관찰하면서 한자 학습을 한글식으로 재해석해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점점 입을 따라 벌리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점이라고 불리던 한자들이 아이들에겐 어느새 친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샤오이야, 너 오늘 내 이름 썼지? 네, 선생님. 마도, 샤오도, 위도 다 썼어요. 엄마가 보고 울었어요. 그 순간 류정도 울고 말았습니다.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500년 전 당신의 철학이 지금 여기 중국 시골 교실에서 살아나고 있어요. 마샤오위가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또박또박 써낸 그날 이후
류정의 교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검은 점으로만 보이던 한자가 하나둘씩 소리로 들리고 임의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아이들의 글씨 실력이 늘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한겨울 얼어붙은 논에 봄비가 내려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 풍경처럼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교육혁명이었어요. 하지만 류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건 입증되고 있었지만 그 방법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배경과 철학을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야 이 교실의 기적이 하나의 학교, 하나의 마을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마침 베이징대 동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발견한 글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글의 창제 정신과 현대, 교육학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서울 2023년 가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언어학자, 교육학자, 그리고 해외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였고 주제는 바로 한글의 교육적 가치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었습니다. 류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사례를 발표하겠다는 제안서를 직접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했고 며칠 뒤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Dear Liu Zheng, we are honored to invite you as a guest speaker for our upcoming International Education Foru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r story has touched our committee members deeply. 그렇게 류정은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경험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사람들이 많았지만 줄이 길지 않았고 모두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받으면서도 직원이 정중하게 영어로 인사하며 여권을 확인하는 모습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그는 도로 위에 가지런히 정렬된 자동차들, 주변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버스 정류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라면 교육도 분명 다르겠지. 서울대학교에 도착하자 그를 맞은 사람은 교육대학원의 박민경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문자 교육, 특히 초등학교 국어교육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자였고 류정의 사례를 듣고 직접 초청을 추진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류정 선생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이들이 검은 점을 친구로 인식하게 된 사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는 한글이 왜 그렇게 강력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었는지 아직도 놀랍기만 합니다. 그건요, 박민경 교수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세종대왕의 철학 때문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의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미 밝혔듯이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워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죠. 그리고 그녀는 류정을 데리고 서울 시내의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양한 발음기관 모형, 음운체계 도식들을 보며 류정은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과학이야. 문자를 만들면서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한 왕이라니.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온 그는 밤새도록 노트북을 붙잡고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한자의 부수 분해와 재구성 교육에 적용하는 모형, 훈민정음의 교육 철학 기반 시청각 교재 개발, 문자 접근성 평가 지수, 그리고 드디어 발표 당일 서울대학교의 국제교육포럼 무대에서 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PPT 첫 장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은 점들을 친구로 바꿔준 것은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은 10초간 정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곧 엄청난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인들뿐 아니라 일본, 미국, 터키, 인도 교육학자들도 깊은 감명을 받았고 몇몇은 류정에게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의 교육 실험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간수성의 한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문자로 인해 세대가 단절되고 있는 모든 곳에 필요한 이야기야. 그는 돌아오자마자 기존의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 할아버지, 부모들과 소통하며 세대 간 문자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이들이 글자를 익히기 시작하자 부모들이 아이에게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샤오이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손자의 숙제를 도와줄 수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손자에게 글자를 배우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바라던 진정한 교육,
그것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었어요. 간수성의 작은 초등학교 교실. 류정의 수업은 이제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다 배우고 나면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편지를 받은 류정은 종종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이제 꿈이 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한자를 검은 점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설렘과 성취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샤오이는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짧은 일기까지 써내려가며 친구들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교직에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교육이란 것이 단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는 힘이라는 걸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될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열린 학부모 설명회에서 몇몇 부모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우 선생님 혹시 아이들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치는 건가요? 이 질문은 류정에게 있어 그 어떤 비판보다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글자의 한글도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철학과 원리를 빌려온 것만으로도 일부 부모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좋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왜 굳이 그걸 우리 아이들 수업에 넣는 건지 좀 걱정돼요. 류정은 설명했습니다. 한글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사용한 방식과 철학을 참고해 아이들에게 소리와 의미의 연결을 쉽게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한자를 배우고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세 명의 학생은 며칠씩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마을 어귀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 사상을 심지 말라는 종이 쪽지가 붙기도 했습니다. 류정은 처음으로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는 모든 수업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고 한국에서 박민경 교수에게 들었던 훈민정음의 본질을 되새겼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남긴 글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나란말싸미 둥극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로서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건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아니라 그 문자를 만든 철학이었어. 소리의 원리, 입 모양의 과학, 조합의 논리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진짜 목적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해. 바로 그 순간 류정은 철학 없는 기술은 교육이 될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은 어느 화요일 아침 아주 평범한 수업 중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말씀 어니엔을 활용한 의사소통 관련 한자 수업이었습니다. 류정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신이라는 글자에 어떤 부수가 들어갔을까? 말씀 언. 사람이 말을 해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죠. 그런데 마샤오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 아버지는 항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세요. 말을 하긴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꺼낸 현실의 무게 앞에서 류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조금씩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말한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수만 보면 무조건 뜻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수업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아이들은 다시 한자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정은 다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 단순히 과학적인 구조만으로 이런 신뢰를 만들어낸 건 아닐 텐데 다시 꺼내든 건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그는 한 문장을 다시 발견합니다. 사람마다 능히 읽고 쉽게 쓸 수 있게 하려 하노니 그 문장 안에는 문자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도구임을 전제로 한다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배우는 건 글자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야. 말씀 언이 들어간 한자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세종대왕은 단지 발음만 정리한 게 아니라 백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한글이 위대한 건 소리를 잘 담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려는 철학이 담겼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들은 마샤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이후 류정은 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엔 부수와 소리의 연결을 중심으로 한자 구조를 가르쳤다면 이제는 글자에 담긴 인간의 삶과 감정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칠 교자를 설명하면서는 아이들과 함께 교사란 어떤 존재인지 토론했고 효도효 자를 배우는 날에는
아이들이 직접 부모님께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글자를 배워서 아빠한테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말로는 잘 못하겠지만 이제는 쓸 수 있어요. 부모들은 말없이 편지를 읽고 가만히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리우 선생님의 수업은 그냥 한자 수업이 아니네요. 우리 아이가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공부가 재미있대요. 그리고 몇 달 후 간수성 교육청에서 공식 방문단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리우정의 수업을 참관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문자 교육이 아니라 철학 교육입니다. 세종대왕이 조선의 백성을 위해 만든 철학이 지금 중국의 미래를 바꾸고 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한 간수성의 겨울. 교실 안에는 난로 하나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밖은 눈보라로 뒤덮였지만 교실 안에 온기는 말 그대로 교육의 온기였습니다. 리우정은 교실 뒷벽에 붙은 게시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와 시, 이름 연습장, 심지어 나의 꿈, 발표회에서 발표했던 종이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마샤오이는 반장을 맡았고 전에는 글자 하나 못 읽던 아이들이 친구들의 발표를 조용히 듣고 손뼉을 쳐주는 작은 사회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변화는 교실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마샤오이의 할아버지 마노바오 씨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문맹이 너무 당연했고 한자도 숫자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부수 이야기를 하며 글자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하자 그의 세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모양이야. 문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귀로 듣는 거니까 들을 문이에요. 그날 이후 마노바오 씨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손자와 함께 글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하나, 다음엔 문장 하나. 그는 자신이 쓴 생애 첫 문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처음 써봤다. 오늘은 내 생일 같다. 이 이야기는 마을 어른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이웃 어르신들도 리우정에게 어른을 위한 문의 교실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간 수업은 점점 확대되어 주 1회였던 수업이 주 3회로 늘었고 마을 회관에 매번 30명 넘는 주민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라는 벽을 넘은 순간 세대 간의 벽도 무너졌습니다. 리우정의 실험은 단지 작은 마을을 변화시킨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간수성 교육청이 그의 프로젝트를 혁신문의 모델로 선정하면서부터 변화는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교육 포럼에 초청되어 자신의 수업 방식과 교육 철학을 공유했고 현장에서 7개 성선 교육국 관계자들이 직접 그를 만나 구체적 운영 방법과 교재 도입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몽골 다치구와 티베트 등 소수민족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표준 한자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이었고 리우정의 방식이 현지 언어와 병행 가능한 포용적 문자 교육 모델이라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수성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리우정 교사의 문해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채택, 전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를 시작한다. 2025년 봄 졸업식 날 교실 안은 꽃과 풍선으로 가득했고 부모님과 조부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샤오이는 무대 위에 올라가 또박또박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샤오이입니다. 전에는 제 이름조차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세종대왕처럼 쉽게 배우고 쓰기 편한 지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 순간 객석 맨 앞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 마노바오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손자에게 배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쓰게 된 건 우리 손자 덕분입니다. 문자가 우리를 가른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자가 우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순간 교실 안에 있던 모두가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교육의 성취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인간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리우정은 다시 한번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교사가 아닌 국제교육협력 자문관의 신분으로 한글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유네스코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글의 세계화?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누구나 자신의 삶을 쓸 수 있는 권리. 한글은 문자이기 이전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소수민족 지역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문자의 기적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들겠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이 혁신은 오늘날 국경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우정 선생님과 마샤오위,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